JB타임즈. 네,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JB타임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네. 78... 말씀하세요. 7841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대로 삐딱한 시선 기대하겠습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네. 시선집중 4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8001 문자와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댓글 남겨주시면 하루에 20분씩 뽑아서 커피를 쏩니다. 오늘 모닝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분 좋게 한잔 하시고 오늘도 20분 추첨 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 그리고 미니 게시판으로 소통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어제 그 20분은 이미 문자로 보내드린 겁니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부지런하게 쏴드렸습니다. 기분 좋으시라고. 저한테 안 왔는데. 아이고, 제이비는 이따 실물로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준다고 분명히 했어요. 네, 이문희 님도 모닝커피 잘 마실게요. 보이스피싱 문자인 줄 알았어요. 오, 받으셨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소소한 행운이죠. 소소한 행운. 네, 오늘도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네. 자, 에이스타임 가볼까요? 네, 일단 오디오부터 들어보시죠. 여의도 농부 80명의 농지를 살펴봤더니 바닷가에 카페를 차리거나 사업용 도로를 내기 위해서 농부 행세를 하고 농지를 사들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울산의 한 어촌마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농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지난 2019년에 지인과 함께 사들인 땅입니다. 카페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땅 많이 찾으시죠. 충남 예산의 농지입니다. 지목은 논인데 도로 따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 농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 회사를 대신해 사들였습니다. 진입로로 쓰려고 그 농지를 확보한 거죠. 보통 대부분 다 나무를 심을 거예요. 농지 그 자격을 하려면 법이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제도 MBC가 후속 보도를 내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무늬만 농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좀 기대를 해볼까 싶기도 한데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솔직히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한마디 하시죠. 단순한 해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지금 보도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하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리고 자기가 법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밉죠?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축구장 38개 규모의 땅 소유했던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들 명의의 소유까지 포함을 해서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네. 그랬더니 답이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뭐죠? 목장 생활을 하려고 했나 보다. 그죠? 말 타고 다니면서 네. 초지 조성한 다음에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설명이 안 돼서. 네. 제임스 팡님은 이런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어요. 네. 축구장 38개의 전원주택을 짓는다? 아니 만우절 거짓말이겠지. 네. 하지만 싫어였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챙겨야 할 뉴스에 JB의 분석을 더 얹어서 풍성해진 JB타임즈.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로 정리할까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11년 6월 7일 2020 주택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처가가 소유했던 그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 신규 지정 예정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런 내용도 더불어서 이제 공개를 했던 거죠. 그렇죠. 발표 시점이 좀 주목해야 되는데 2011년이에요. 네. 네. 그러면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 해제 등 그 조치가 다 끝난 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도 주목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셀프 특혜냐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딱 떨어진 물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엄밀하게 봐서. 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다시 짚을 수가 있죠. 뭐냐? 오세훈 후보는 일관되게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주장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계획을 발표한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인데요. 네.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직접 발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하고 시장이 직접 챙겨야 됐던 사안이었다.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라는 주장에는 시장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가지가 매치가 되십니까?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매치가 안 됩니다. 네. 엊그제 오세훈 후보는 시장 시절에 제 마음속에 내곡동 땅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 내곡동 땅이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한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한 가지 영상 속에는 오세훈 후보의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영상 속에는 오세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내곡동 땅은 팩트로 이미 끝났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네.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떨지. 뭐 그거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굳이 여기서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안 미칠 거다 이야기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좀 궁금하고. 근데 어제 오늘 사실 내곡동 땅보다 더 핫한 이슈는 오세훈 후보의 그 용산 참사에 대한 발언이잖아요. 네. 요게 또 관심이거든요. 요것도 평론 안 하실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한번 좀 질문으로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 입이 목소리가 좀 안 좋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참고로 어제부터 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최대한 따뜻한 물 마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뉴스 오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정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화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일주일 남짓 남은 보궐선거를 권력형 성범죄로 다시 치르게 된 선거라며 투표가 반격의 출발점이다. 투표하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현직 검사로서 처음으로 이런 행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후배 검사의 첫 공개 비판과 우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명의 시민으로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으로 밝혔다라는 후속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오늘 오전에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당가좌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떴어요. 단독 달아서 떴죠. 그렇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도도 그 다음에 따라붙었는데 자, 얘기할 갈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혼자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투표한다.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는 사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아버님은 그러니까 남가자동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강남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저희가 동네도 다 알아야 되는군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사전 투표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 투표를 하러 간다. 저는 여기에 꽂혔는데 뭐 그냥 뭐 아무 이것도 뭐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꽂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버님 고향이 충남 논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 대망론이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건 뭐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정계 진출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충분히 다룰 수 있을 테니까. 네. 뭐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다. 충청 대망론을 노린 게 아니냐. 네네. 네, 요즘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서울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뭐 그렇게 언론에 알리기까지 하시나? 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투표소에 투표하고 투표 인증샷 잘못 올리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알고. 그렇죠. 그 안에선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거겠죠. 한번 궁금해서 한번 되물어 본 네, 거고요.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진 찍히겠죠. 네. 근데 보도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전해드리고 있는 보도는 조선일보가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인터넷에 올린 기사를 기초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아하.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곳은 국민의힘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도 매일 독려하는 중인데 왜 국민의힘 동료만 뽑아서 윤석열의 행보에 접목을 시킬까? 이 기사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앞으로 한 배에 오를 거다. 같이 할 거다. 이런 암시 아닐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바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해석의 포인트만을 우리 촌철님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사전 투표를 어느 한쪽만 계속 강조를 했다면 이런 식의 어떤 뭐 기사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본다면 정파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정파만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데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부응하는 부분으로 당연히 그렇죠. 해석하는 건 상식일 테니까 네. 그잖아요. 근데 지금 양당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뽑아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지금 이 보도가 끌고 가고자 하는 독자들의 어떤 생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네. 선거 개입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사가. 저는 더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네. 저도 약간 삐딱선을 타자면 네. 조선일보뿐 아니라 이게 채널 A도 같은 날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여기저기 단독을 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단독 인플레 현상이 지금 빚어진 지가 단독 오래됐기 때문에 인플레? 제가 볼 때는 뭐 별 의미를 둘 이유도 없다. 왜 그러냐면 그렇군요. 다들 단독을 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랑 통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오늘 한겨레는 이런 단독도 내놨어요. 어제 윤석열 대학 동기들이 윤석열 전 총장 일대기를 담은 책 출판을 돕고 있다. 네. 요것도 단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뭐 돌 사진이었나요? 100일 사진이었나요? 맞아요. 뭐 이런 돌 것도 사진부터 어렸을 때 사진이 쫙 공개가 됐죠. 네. 근데 그 기사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제공한 사진은 아니다. 팬클럽에서 공개한 사진이었다. 뭐 아니 전 그러니까 뭐 그 졸업 사진 이런 거라면 본인이 제공 안 해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돌 사진은 누가 준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은정님이 전 검찰총장이 투표를 하든 말든 그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정인이 투표한 게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삼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가 투표를 하는 것은 뉴스가 되곤 해요. 보통 이제 투표일에 왜냐하면 투표일 당일에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투표를 하고 그러면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어떤 호소하는 내지 유도하는 하나의 캠페인성 기사로 이제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서울 시민으로서 그죠? 네. 아버님 모시고 네. 투표를 한다. 이상식 님이 사전 투표가 공개 행보라니 해주셨고 많은 촌철님들은 다 이걸 그냥 정치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데이지 님도 윤석열 전 총장 정치 시작하네요 해주셨고요. 폴님은 유행어를 또 보내주셨어요. 뭐? 참 거꾸로 네. 참 해주셨고 JP킴님이 사전 투표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역사 앞에 진실해야 되겠지요 보내주셨고 스프링님도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전 투표하고 일합시다 보내주셨는데 네. 오늘과 내일이 사전 투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의 네. 소중한 한 표는 반드시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거든요. 그렇죠. 본투표에서 하셔도 되고 본투표 때 어떤 투표하기가 힘드시다면 오늘 내일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전 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저도 퇴근길에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재보궐날 출근하니까요. 예.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아마 취임 후에 첫 번째 기자간담회였다고 하던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이제 그 눈길이 꽂힌 게 이 대목이었습니다.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 금융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과거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0.1%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초 저금리. 네.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며칠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금리의 정책 군명이 정말 절실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목소리에 대한 화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가운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마냥 반가워할 수도 없는 게 한 대목에 걸리거든요.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예,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언제 하느냐, 속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속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권칠성 장관의 속도감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영업손실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오늘 본회의 열어서 손실보상제 입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그게 조속한 입법입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늦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아직 이게 지금 뭐 언제 국회에서 처리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감은 어떤 거냐 도대체. 저는 이걸 한번 좀 되묻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점도 문제인데 소급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또 안 된다라고 어제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미 제가 속도에 대해서 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녹아 있는 건데 그 자체가 뒷북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또 속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JB가 컨디션만 더 좋았으면 욱했을 텐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욱하지는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차분한 모습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5343님이 네. JB 몸살 얼른 나으세요. 제가 뜨끈한 차 쿠폰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와. 이런 사랑이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 지금 재보선 사전 투표율이 오전 7시 현재 0.3%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가 개편 한 주여가지고 저는 좀 어색했는데. 그러게요. 딱 이제 한 주 지나는 거네요. 네. 뭐 어색하긴 뭘 어색해. 한 뭐 10년은 한 것처럼 하시던데. 아니 뭐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누가 욕을 해요? 누가 응원 문자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오세근님. 더마까 얼굴 보려고 유튜브 접속. 얼굴은 안 보여주네요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고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JB에게 그리고 저희 시선집중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지금 딱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개편 첫 주 이제 한 회가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이제 딱 마지막 날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촌철님들 좀 개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도 좀 댓글에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좀 좋은 것 같고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다. 꼭 이것이 이제 JB 타임스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방송 전체적으로 좀 모니터를 해서 평가를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부분 손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라도. 예. 자, 우리 촌철님들의 적극적인 평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오늘 JB 타임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부분 손진할 때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벌써 찔려하실 필요 없어. 아니 정석훈님이 더마까 할 수 있잖아요. 살살 긁어봐요. JB 욱할 걸 해주셨는데. 뭘 긁어? 요거는 긁기는. 제가 다음 주에 예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 더마까가 효자손인가 긁긴 뭘 긁어요 지금. 네, 가려운 데도 없어요. 네, 그만하시죠. 네,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더마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JB 타임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